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A형 8월 10일 날 봤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 기출문제 파일은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가시면 요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셔서 우선 일단 요 부분이 요 문단보호라고 하는 부분과 요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쪽에 보면 교정보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 끝에 있는 요 쪽윤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쪽윤각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여백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머릿말과 쪽번호를 넣었을 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요 쪽윤각을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이 머릿말과 우리가 쪽번호를 넣었을 때 여백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자리에 앉으면 쪽윤각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또 문단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문단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보호가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빈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문단보호가 나와 있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림을 넣었을 때 내가 삽입한 그림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도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되고 교정보호도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못했거나 오타가 나왔을 때 빨간 줄로 표시가 되면 좋으니까 요 교정보호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 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그걸 먼저 좀 확인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저장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파일에 들어가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문서가 나오죠. 요 문서에 여기 문서에 어디 폴더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 ITQ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다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 정확하게 수험번호 8자리를 정확하게 쓰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시작부터 이렇게 여기에 본인의 문서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파일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일명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명이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문제가 끝나면 저장 버튼만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파일에 누적이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요거 하시기 전에 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래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를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1페이지에다가는 문제번호 1번과 2번, 2페이지에다가는 문제번호를 표시해서 3번과 4번을 작성을 해주시고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만 문제번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미포함 시 감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뭐를 눌러야 돼요? F7을 눌러야 되겠죠. 눌러서 요 여백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머릿말 10, 그다음 꼬릿말하고 아래쪽은 또 10.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11이고 제보는 0이에요. 이 제보에다가 뭐 숫자를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문제 번호를 표시해야 되니까 1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기능평가 1번에는 스타일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스타일은 이렇게 영문과 한글을 입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시는데 저는 영문이 너무 느려서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 나중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죠? 맨 나중에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1하고 엔터를 한 5번 정도 눌러놓고 2번 하신 다음에 2번 밑에다가 표하고 차트 작업을 해주시고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클릭하고 스타일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시간 체크를 해서 순서를 좀 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스타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영문을 입력을 하고 나면 엔터를 한번 눌러서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엔터를 누르는 이유는 밑에다 한글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엔터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영문은 쭉 이어서 입력하시고 한글을 입력할 때 엔터를 눌러서 한글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영문 대소문자도 구별하셔야 되고 쉼표, 그 다음에 문장보 이런 거 잘 보고 띄어쓰기도 잘 보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줄은 여기서 엔터 한 번만 눌러서 이 한글 내용을 입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나면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F6이 되는 거예요. 그죠? F6을 눌러놔 주시면 돼요. 그죠? F6을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 아래쪽에 더하기 모양이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할 때 눌러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다 요 스타일 이름, 여기 스타일 이름 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ENERATIV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 문단보호, 요 문단보호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말해주는 거고요. 여기 글자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문단 번호를 눌러주셔서 왼쪽에 여백이 얼마냐면 15. 그 다음에 여기 문단 아래, 여기 문단 아래는 지금 얼마로 바꾸라 그랬어요? 10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요 문제를 보시고 정확하게 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옆에 나와 있는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글자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이 글자 모양에서는 글꼴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이 장평하고 자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바꿔주세요. 그래서 장평은 95로 바꿔주시고 자간은 얼마예요? 5예요. 5로 바꿔놔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언어 대표에서 한글 이 한글을 눌러놓고 한글의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디귿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래서 여기 도듬 바꿔주시고 그럼 한글은 도듬에 95에 5가 됐고요. 다시 영문을 눌러요. 영문을 눌러서 영문의 글꼴은 지금 굴림이에요. 그래서 이 굴림 기역을 눌러주게 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꼴이 쭉 나오니까 굴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평이 95, 자간이 5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글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거, 영문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거.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스타일 지정한 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나와 있는 출력 결과랑 끝이 같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스타일이 완성이 다 됐으면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되겠지. 이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을 이제 풀어야 되니까 줄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이 여기를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 부분이 계속해서 요 스타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눌러서 바탕글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탕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을 구분 지을 때는 한 5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좀 떨어뜨려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써주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표를 작업을 해야 되겠죠. 표를 만들 때는 요 2번은 표하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요 표가 몇 칸에 몇 줄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줄을 칸하고 줄을 잘 세셔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이에요. 그죠? 6칸, 6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 돼요. 5줄, 6칸에 5줄입니다. 그죠? 그러면 커서를 E자 아래쪽에다 놓고 번호 옆에다가는 뭐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서 여기 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줄이 어떻게 돼요? 5줄이었고 칸이 6칸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5줄에 6칸이었어요. 이거 틀리지 않게끔 잘 하셔요. 뒤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의 표가 크게 딱 맞게 만들어지고요. 또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거나 막 그럴 때 표가 잘 이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자처럼 취급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표의 높이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5를 몇 번 누르면 1번, 2번, 3번을 누르면 전부 다 표가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F5라고 하는 이 펑션 키를 몇 번 눌러주게 되면 3번을 눌러주게 되면 표 전체가 범위가 지정이 돼요. 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아래로 2번을 눌러주세요. 뭐하고 뭐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방향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얘를 몇 번을 2번을 눌러주셔서 표의 높이가 조금 넓어지게끔 그럼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문제 1번, 2번을 풀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내용을 먼저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나중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표 전체의 글꼴이 도둠의 10이니까 미리 여기서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 요 가운데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오른쪽 정렬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숫자라고 하는 거는 어디냐? 여기 가서 보면 이쪽 부분이 지금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죠. 나중에 이 부분도 계산을 하면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끝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감독을 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그냥 가운데 되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정렬을 어디로요?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그거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우리가 캡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문제에 보면은 여기 캡션을 넣어주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캡션의 글꼴도 도둠의 10이다. 그리고 나중에 캡션기는 사용할 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할 때 캡션을 아예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커서를 안에다가 놓고 표 안에다 넣어야지만 표에 캡션을 넣는 건데 커서를 바깥으로 빼면 캡션 기능이 안 나타나요. 그죠? 표 안에다 커서를 놓고 이쪽에 가면 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요. 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얘가 1번이에요. 그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캡션이 나오죠? 여기서 캡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얘가 어디예요? 위예요. 위를 선택을 하고 내용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내용을 써주세요. 주요 9개의 AI 분야 총괄 기술 수준 추이 가로 열어주시고 단위 땡땡 점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뭐로 바꿔요? 도둠. 여기도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정렬이 이렇게 여기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죠? 정렬을 도둠의 오른쪽 정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오른쪽 정렬은 잘 하시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글꼴을 도둠으로 안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자꾸 틀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체크 잘 해 놓으셔야 되겠지. 그죠?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 배경색이 노랑이라고 했는데 배경색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우리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예요? 그렇죠. C예요. C를 눌러주셔서 여기 세 개 있는 요 면색을 뭐로 바꿔줘요?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세 개 면색을 뭐로 바꿔준다? 노랑이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놔 주시면 노랑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계산 기능은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합계 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체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5번에 있는 선 모양을 만들 건데요. 선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이렇게 테두리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우리 선 모양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예요? L이에요. L. 요 L을 눌러놔 주시면 됩니다.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을 눌러주시고 바깥쪽.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보이시죠? 요거 눌러주시고
첫 번째 줄을 선택을 하셔서 다시 뭐를 눌러서 L을 눌러주셔서 또 다시 테두리 요 이중실선 눌러주신 다음에 어느 쪽이에요? 여기 아래쪽이에요. 요 아래쪽을 선택을 해서 설정 버튼을 눌러놔 주시면 되고요. 또 이 부분을 쭉 선택을 하셔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어디에요? 여기 오른쪽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마지막에 요 대각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요 한 칸만 범위를 지정하고요. 요 한 칸을 범위 지정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F5를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F5를 몇 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대각선 요 대각선에 가셔서 요 왼쪽 오른쪽을 두 군데를 눌러주세요. 그죠? 그리고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잘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문자는 가운데 다 들어가 있고 숫자는 지금 오른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할 때는 요 블록 합계를 구할 때는 계산을 해야 되는 숫자들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어떤 거 눌러주면 돼요? 블록 합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게 돼서 답이 나오면 이 부분도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단에 넘어가는 숫자들이 없는데 만약에 천단에 넘어가는 숫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요 천단의 구분 쉼표가 있어요. 이때 자리점 넣기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하시는 게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요. 이제 밑에 있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1번에 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그 다음에 미국, 한국, 일본이라 그랬어요. 그 값만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노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되고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요 노랑으로 칠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요 입력에 가면 요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요 가로막대형도 나오기도 하고 세로막대형도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세로막대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면 요거는 요 차트 데이터 편집은 X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의 차트도 지금 보면은 이 표 위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표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가서 이쪽에도 보면은 요 차트 요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표와 마찬가지로 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가 표 아래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 주셔서 표와 크기가 맞게끔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1번과 2번이 다 완성이 지금 된 거예요. 1번과 2번은 지금 했죠. 그죠? 이렇게 해줬고 3번, 4번, 5번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결과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눈금선이 없어요. 이게 눈금선인데 얘가 없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쪽이 가로축이고 이쪽이 세로축인데 이 세로축 제목을 쓸 공간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미리 좀 해놔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 차트 디자인에 가면은 요 구성 추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 가서 우리가 먼저 뭐를 하냐 눈금선을 빼버려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데 얘를 빼요. 그럼 눈금선이 없어져요. 얘를 빼주시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 축 제목에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우리 지금 세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의 축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금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눈금선은 없애는 거예요. 눈금선은 없애주시고 빼주시고 그리고 이 축 제목 이 축 제목에서는 어떤 거? 세로축 가로인지 세로축인지 이 제목을 갖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죠? 세로축 제목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축 제목을 어느 쪽 방향이요? 세로축. 이거 문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디를?
요 제목, 요 제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부분이냐 하면은 요 부분이죠. 요 제목, 요거를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요 제목을,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목 편집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주요 국외 AI 분야 총괄 기술 수준 추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러분들 요거 이제 묻는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2016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이 바꿔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2020 버전은 요 위에 있는 것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글꼴을 지금 뭐로 바꾸래요? 굴림. 요 글꼴을 바꿀 때는 한글 글꼴, 영어 글꼴 다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 바꿔주셔야지만 바뀝니다. 한글 글꼴 굴림, 영어 글꼴도 굴림. 그리고 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크기는 얼마다? 12가 되는 거예요. 굴림 진하게 12.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요 속성을 바꿔주셔야 돼요. 속성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하기 위해서도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차트 제목 속성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죠. 그래서 채우기는 흰색, 하얀. 테두리 이 선은 그냥 검정 눌러주시면 돼요. 채우기는 흰색, 선은 검정. 그 옆에 있는 게 얘가 도형 효과입니다. 요 효과라고 나오죠. 요 도형 효과 눌러줘서 그림자를 어떤 방향으로, 요게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마우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름이 뜨잖아요. 그죠?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눌러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목이 이제 변경이 되고 나면은 이제 어디를 해야 돼요? 이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제목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쪽에 나와 있는 제목 부분.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기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 돼요. 이렇게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이라고 하는 건 이 네 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다가도 저처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은 빠뜨리지 않고 하겠죠. 제일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이 3번에 있는 글꼴을 안 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되, 또 밑에 보면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하라 그랬죠. 요 축 제목. 그럴 때는 여기 출력 형태를 봐야 되고, 요 범례할 때는 얘가 이쪽에 범례잖아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범례예요. 그죠? 요 범례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고 똑같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1, 2, 3, 4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1번이니까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1번에 굴림의 보통 10인데 요거 쓰라는 얘기잖아요. 굴림의 보통 10이에요.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가로 열고 단위 띄어쓰기 확인해 주십니다. 굴림, 기억, 굴림 눌러주시고, 또 기억, 굴림 눌러주셔서 한글 글꼴과 영어 글꼴을 다 바꿔주시고, 보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죠? 굴림이 10이라고 했으니까 놔두면 돼요. 그럼 됐는데 방향이 지금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시면 돼요. 속성에 들어가서 방향만 바꿔주세요. 어느 쪽으로? 요 글상자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눌러서 축 2번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먼저 글꼴을 뭘로 바꿔요? 굴림. 굴림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 굴림에 10이니까 됐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소값이, 여기 있는 요 최소값이 지금 뭐가 됐어요? 70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최대값이 110이에요. 110. 그리고 여기 눈금선이 이렇게 보이니까요. 요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우리가 축 속성에 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쪽에 최소값, 최대값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주단위. 요거를 이제 바꿔주시는 거야. 최소값은 지금 얼마로 바꿔야 돼요? 70으로.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다? 11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주단위가 얼마씩 커졌냐면 70 다음에 80이니까 10씩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70, 80, 90, 100, 110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는 게 이 눈금선이 지금 보면은 바깥쪽에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이 보조의 눈금을 이렇게 9.9로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게끔 보조의 눈금을 바꿔주시고, 이쪽에 있는 보조 눈금도 바깥쪽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주눈금, 보조 눈금 바깥쪽을 해놓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단위와 보조 단위를, 주단위가 10이면 9.9, 여기가 만약에 뭐 20이다 그러면은 19.9로 이렇게 해서 0.1 정도가 차이가 나게끔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2번이 다 됐고 그 다음 3번 여기죠.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지금 굴림이었잖아요. 굴림으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 빠뜨리고 안 하니까 잘 보고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고 눈금선은 그냥 방향이 동일하게 여기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 이쪽에 범례죠. 이 범례는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글꼴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글꼴을 바꿔주시고 굴림 바꿔주시고 테두리는 다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그리기 여기 붓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리기 속성에 들어가서 선을 검정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제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림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순서대로 하는 거.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적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커서를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이제 1쪽은 다 됐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Alt키, Shift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기능평가 요 3번 적어주시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수식이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1번, 2번을 같은 줄에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번호 쓰고 한 칸을 좀 띄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력에 가서 수식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적분기호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수식을 할 때 조심할 거는 영어 대소문자, 위첨자, 아래첨자, 그 다음에 루트 이런 데서 빠져나오는 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분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거 눌러주시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커서가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확대가 되면 안 보이니까 그냥 탭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시고 B 눌러주신 다음에 또 탭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동을 할 때는 무슨 키를 눌러주고 이동을 한다? 탭키입니다. 탭키. 이걸로 이동하시는 게 좋고 그 커서가 있는 위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F, 그 다음에 가로 열고 X.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거는 다 키보드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분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 또 탭을 눌러요. 그다음 B-A 탭을 눌러주시고 다시 적분기호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커서 깜빡거리죠? A 탭 눌러주면 다음 칸으로 이동이 되고 B 또 탭을 눌러주셔서 가운데 커서가 옵니다. XD, X는 그 다음 분수에 들어가서 A 플러스 B 탭을 눌러주시고 1을 적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식이 한 부분이 뭐 알파벳이 틀렸거나 뭐를 빼먹었다 그럴 땐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번과 2번은 띄어쓰기를 좀 몇 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로 안에 2번 그리고 또 한 칸 띄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수식. 이번에는 영어 대문자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대문자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그 다음에 아래 첨자니까 여기 첫 번째 건 눌러서 이 아래 첨자에 A가 대문자예요. 이거 영어 대소문자 구분 안 했으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탭을 눌러주시고 커서 길이가 길게 나왔죠? 는 해주신 다음에 다시 P. 요 곱하기 요 모양은 그냥 키보드에 있는 걸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 가서 요 곱하기 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있는 요 부분에 가서 요 곱하기 기호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시 분수 V 그 다음에 아래 첨자에 들어가서 그 다음 뭐예요? A 그리고 나서 다시 탭을 눌러 주시고 또 한번 탭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분수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다음 V 그 다음에 탭 다시 뭐 눌러요? 는 그 다음에 P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에 들어가서 곱하기 기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요. 또 뭐가 들어갔어요? 분수입니다. V 눌러주시고 아래 첨자 A 그 다음에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또 아래 참자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V, 그 다음에 아래 첨자 A. 여기서 잘해야 돼요. 지금 이 더하기 모양은 아래 첨자가 아니죠. 아래 첨자는 커서 길이가 짤막한데 탭을 눌러주면 좀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더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하기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나와 있는 우리 더하기 기호 있잖아요. 탭을 눌러서 여기 더하기 기호를 눌러주시게 되면 나타나고, 다시 V, 그리고 아래 첨자로 들어가서 뭐를 눌러주면 돼요?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맞게 했는지 한번 검토하고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한번 눌러놔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3번과 4번도 엔터를 한 5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형은 4번이니까 4점하고 엔터를 눌러놔 주시면 됩니다.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에 글맵시 지정된 그림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요 2번이 되게 중요하죠.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다르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순서가 있죠. 여기 도형에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반원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반원이고 얘는 둥근 모양이고, 이런 도형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또 둥근이잖아요. 이런 거는 시험지 받으면 여러분들 표시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을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 바닥에 있는 도형, 요거죠. 요 도형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형의 색상은 지시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서로 중복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커서가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요 입력에 가서 요 입력에 있는 글상자가 요게 글상자고, 요게 이제 사각형,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원이죠. 그거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직사각형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대강 만들어 주셔도 돼요. 왜? 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블 클릭해서 항상 요 도형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기본, 선, 채우기. 제가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죠. 1번, 2번, 3번. 기본, 선, 채우기입니다. 기본에서는 크기 바꿔주는 거고요. 선에서는 둥근 모양인지 뭐 반원인지, 채우기에서는 색깔 바꿔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기본에 들어가서 130에 지금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145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 해주셔야 되는 거고, 선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 끝부분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요거 둥근 모양이에요. 요 둥근 모양. 요거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바닥에 있는 색깔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바꿀 겁니다. 설정. 그러니까 색깔은 자유예요. 그죠? 그리고 요 바닥에 있는 요 도형이 지금 이 4라고 하는 숫자보다 약간 안으로 좀 들어갈 거고요. 아래로 조금 내릴 거예요. 왜? 여기 위에 글상자가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놨으면 얘는 이제 움직이시면 안 되겠죠. 얘는 움직이지 않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위에 있는 요거 글상자, 여기는 글상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글상자라고 적혀 있는 것만 글상자로 작업하시고 나머지는 다 직사각형이나 뭐 원이나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글상자라고 했으니까 얘죠. 이 첫 번째 거 얘를 눌러서 대강 만들어 주세요. 우선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게 더블 클릭이 안 돼요. 글상자는. 그래서 바깥쪽으로 커서를 빼면 이렇게 격자자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기본 선 채우기라고 했습니다. 기본에 들어가서 얼마? 110, 그 다음에 높이가 17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서 기본 선 채우기라고 그랬죠. 선에 들어가서 반원이에요. 이 반원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 면색이 빨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면색을 뭐로 바꿔야 된다? 빨강. 이렇게 글씨가 빨강이라고 떠 있는 걸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나면 글씨체를 궁서로 지금 바꾸라고 했습니다. 글씨체를 궁서. 크기는 22예요. 22. 그리고 글자 색깔이 흰색이에요. 요 흰색. 그죠? 흰색.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수평, 수직 가운데인데 수직은 이미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수평만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 때는 이 격자점이 나와 있으면 글씨가 입력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클릭했다가 다시 안으로 가세요. 그러면 생성형
AI 서비스 해결 과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 아래에 있는 거에 위치를 보시고 딱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하늘색 요거 만들어야 되죠. 요 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요 입력에 가서 사각형을 바로 그리지 말고 옆에다가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대충 그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 가서 사이즈 얼마예요? 120에 50 바꿔주시고, 선은 직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여러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 다른 어떤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위치에서 요 정도 지금 올라갔네요. 그죠? 이렇게 위치 보고 여러분들이 딱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조절할 때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클릭해 놓고 방향키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요 그림하고 뭐예요? 요 글맵시. 그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이제 하실 건데, 요 그림은 그 로고 2번을 넣어라 그랬고, 여기 문서에 포함하라고 하는 거 나오죠. 요 부분 중요하죠. 문서에 포함. 그림 효과 넣어주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죠. 그리고 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 지금 못하니까 본인이 못한 거니까 체크해 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야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흰 바탕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 요 그림에 가면은 여러분들 문서로 가야 되겠죠. 문서에 가서 ITQ 폴더에 들어가면 요 픽처 폴더가 보이죠. 여기서 지금 로고 몇 번? 2번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 부분에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 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림 넣고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기 눌러서 이쪽에다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려주세요. 이렇게 대충 그려놓게 되면 그림이 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요 그림의 사이즈가 지금 40에 30이거든요. 40에 3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보면 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있고 본문가의 배치 있죠. 지금 뒤에 가 있잖아요.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줘야 돼요.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요 앞으로라고 하는 걸 눌러주셔야 이 도형 위로 그림이 올라옵니다. 요거 세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에 들어가서 그림 효과를 뭘로요? 요 회색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회색조라고 하는 거 나오죠. 요거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 올라온 거 확인되셨죠? 그럴 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위치를 잘 잡을 수가 있고,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옮겨주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안 한 거는 뭐를 안 했다? 하이퍼링크를 안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를 안 했다고요? 하이퍼링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글맵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깥쪽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요 글맵시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해결 과제라고 적어주시고, 글맵시 해결 과제라고 적어주시고, 요 글맵시 모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 넥타이. 요 모양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꼴을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으로. 글꼴을 뭐로 바꿔야 된다?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맨으로 올리면 도둠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해결 과제 입력하고 글맵시 모양 입력하고 글꼴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요. 그리고 나서 크기가 50에 35, 50에 35. 여기 있는 이 글맵시도 그림과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 가 있잖아요. 얘도 어디로? 앞으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앞으로 얘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지금은 다행히 파란색인데 뭐 빨강으로 바꿔라, 주황으로 바꿔라 그러면 요 채우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색상을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놔주시면 돼요. 중간 정도 만들었으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요거를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복사를 할 건데요. 요 부분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 3번하고 요 아래에 도형이 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요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은 11 곱하기 15예요. 그죠? 사각형이죠.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바깥에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기본에서 크기를 얼마로? 11에 15예요. 15. 그리고 선은 직각이니까 선은 직각이에요. 놔두면 되고 채우기는 중복되지 않은 색깔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시고 배치를 좀 시킬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아래로 좀 떨어졌고 여기에 번호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그림과 위치가 약간 비슷하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놔 주시면 되는 거고 얘를 복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줄여 놓을게요. 줄여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좀 보여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 마우스가 이 그림 안에 있어야 된다.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이 큰 것까지 복사가 돼 버려요. 이 안에다 넣어주시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나오게끔 해놔 주시고 밑을 먼저 위치를 잡아요. 그게 좋습니다. 밑에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위아래 위치 간격 조정하는 게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얘는 조금만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방향키로 조절하시면 더욱더 더 편리하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해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중복되지 않았던 색깔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색깔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서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색깔이 중복되지 않은 색깔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바깥쪽에다가 커서를 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위에 거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거 직사각형으로 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눌러서 옆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크기가 얼마예요? 13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13.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이에요. 둥글게 바뀌었어. 둥근 모양으로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채우기는 면색을 꼭 어떻게 하향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면색을 꼭 하얀색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글씨를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얘는 글상자가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 하면 여기다 내용을 쓰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그죠? 그럴 때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 글씨는 미리 쓰지 않아도 돼요. 그죠? 글씨는 미리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 갖다가 위치에다가 갖다 놔주세요. 이게 지금 이쪽에 보면은 약간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약간 내려와야 되니까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이 부분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숫자 1, 2, 3을 그대로 써주세요. 1, 2, 3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 도형에 있는 색깔 서로 다르게 하는 거 안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또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 요 글상자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요 글상자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좀 보시고 약간 이 아래에 있는 거하고 약간 떨어졌어요. 그죠?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 정도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가서 이쪽보다는 안쪽에 좀 들어가 있는데 약간 또 이렇게 완전 똑같진 않고 약간 뭐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놔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글상자이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눌러주고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기본에서는 사이즈가 없어요. 선에서는 지금 뭐예요? 점선 또는 파선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류를 파선으로 바꿀 거예요. 요거를 뭘로? 파선으로. 그리고 채우기에 가서 면색이 없어요. 그죠? 이 부분 잘 체크 들어가야 돼요. 파선 바꿔주고 면색의 색깔이 없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설정 눌러서 이제 글꼴을 바꿔주면 되겠죠.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 18. 수평, 수직, 가운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놔 주시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위치는 잘 보고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놔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AI, 그 다음에 성능,
성능 강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학습, 데이터, 신뢰성, 그런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게 지금 뭐를 안 했다? 저희가 하이퍼링크를 아직 안 했다라는 거, 그죠? 그거를 잘 확인해 주셔서 체크해 놔야 돼요. 우리가 그림에다가 요 하이퍼링크 넣는 거를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요 빈 바탕을 눌러주시고 Alt, Shift, 엔터를 눌러서 요 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쪽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이므로 5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입력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지금 먼저 쓰셔야 되는데, 내용을 쓰실 때는 이쪽에 빈줄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하고 여기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문단 번호하고 요 표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표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빈줄이 4군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한자가 나오면 한자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이라는 한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글로 행정이라고 적어주시고 커서를 뒤에다 놓은 다음에 한자키 눌러서 요 행정에 맞는 한자를 선택을 하시고 요 한글 그 다음에 유형에서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유형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바꾸기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특수문자는 이쪽에 보면 특수문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요런 거 특수문자잖아요. 그죠? 요런 거 특수문자가 나오게 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뭐죠? 단축키가 F10입니다. 그래서 한글 문자표에 가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특수문자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다? 컨트롤 키하고 F10으로 요런 것까지 다 입력을 해서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내용을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편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편을 좀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입력을 하실 때 이 한자가 나오는 건 그대로 다 바꿔주시고 여기 특수문자 나오는 것도 다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문단 번호에서 나오는 가점, 기억, 니은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 여기 보면 각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건 입력하면서 같이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각주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띄어쓰기 2번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띄어쓰기 여기를 2번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각주를 할 때는 각주를 넣어야 되는 부분에다 클릭하시고 입력에 가면 요 각주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요. 그러면 밑에 1하고 반가로가 나오는데, 여기 1 반가로가 나오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원문자 안에 기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서 번호 모양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이 나와요. 그죠? 그럼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각주 구문성 5cm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으로 5cm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번호 모양만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어떻게 돼요? 기억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표를 이제 만드실 건데, 요 표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에 지금 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6줄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커서를 클릭해 놓고 입력에 표에 가서 지금 먼저 줄수가 둘, 넷, 6줄이에요. 줄수가 6줄. 칸이 3칸이 되는 겁니다. 칸이 3칸이에요. 줄 개수, 그 다음 칸 개수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도 우리 1쪽에 있는 표와 마찬가지로 표를 여기 F5를 몇 번? 3번을 눌러주시고 아래로 1번, 2번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를 보면은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이니까 미리 바꿔요. 이렇게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테두리도 좀 할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 L이었죠. L을 눌러서 먼저 여기 종류를 없음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뺄 거예요. 왼쪽 오른쪽을 뺐죠.
설정 눌러주시고 여기 위하고 여기 아래가 이중실선이에요. 그래서 다시 L을 눌러서 정렬을 이중실선으로 눌러준 다음에 위아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위와 여기 아래를. 그래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첫 번째 줄에도 요 부분이 또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죠. 요것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L을 눌러서 다시 종류를 이중실선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요 그라데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요 그라데이션 바꿔주는 것도 표현의 색깔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 C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C를 눌러서 요 그라데이션 나와 있잖아요. 요 눌러주시고 유형이 가로예요. 유형이 가로로 되어 있어야 되고 시작색은 흰색, 끝색이 노랑이어야 됩니다. 끝색이 노랑. 그죠? 다시 시작색 하얀, 끝색 노랑, 유형이 뭐예요? 가로예요. 요 수평이라고 하는 건 2016 버전입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칸이 좁으니까 한 이 정도로 당겨주시고 또 두 번째 칸도 좀 좁으니까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두 줄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이에요. 뭐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이 합치는 단축키 뭐다? M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M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고 내용을 쓰면서 또 줄칸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쪽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 요 밑에도 지금 내용을 좀 써야 되겠죠. 요 밑에 내용을 한 번 더 엔터 눌러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서울특별시 이렇게 내용을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뭐가 엔터가 눌러져 있거나 그러면 C자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은 뭐가 내려가 있거나 뭐가 넘어갔다 그러면 땡겨져서 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놓고 위에서 아래로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요 제목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범위를 지정하고 나면 여기에 문제 나오잖아요. 이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굴림의 18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하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러면 여기 책갈피 이름이 있고 덧말이 있어요. 덧말이라고 하는 게 얘가 덧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 입력에 있는 옆에 요 버튼 나오잖아요. 얘를 눌러줘야지만 덧말 넣기가 나옵니다. 요 부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덧말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지자체 생성형 AI 도입 바람 이렇게 적어주시고 위에 들어가는 거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커서를 앞에다 빼고 책갈피를 행정 서비스로 넣어야 돼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입력에 가면 여기 책갈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다 놓고 책갈피 이름을 뭐라고 적어준다? 행정 서비스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갈피 목록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름으로 되어 있게끔 행정 서비스 넣어주시고 넣기를 눌러요. 그러면 책갈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넣은 게. 그런데 요게 했어. 책갈피 이름을 했으면 바로 여기 가서 요 하이퍼링크를 넣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이퍼링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의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가서 요 그림을 눌러 주시고 입력에 가면 여기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요 한글 문서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 여기에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 책갈피 이름 지정한 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넣기. 그럼 바깥쪽을 다른 데 클릭했다가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하이퍼 링크예요. 그리고 하이퍼 링크를 잘못 넣었을 때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요 하이퍼 링크 지우기라든가 고치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치거나 지우고 다시 하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커서가 여기 있을 때요. 여러분들
요쪽 위에 들어가는 머릿말이랑 아래 들어가는 쪽번호를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머릿말 나오죠. 커서를 여기다 놓고 쪽에 가면 머릿말 있어요. 머릿말에서 이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시고 요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그냥 바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행정 서비스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요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또 많이 틀리는 게 도둠의 10의 오른쪽 정렬인데요. 오른쪽 정렬만 하시고 도둠의 10으로 안 바꾸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 범위 지정하시고 도둠 들어가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9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1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고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여기 위에 나타났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 아래쪽에 가면 문제 아래쪽에 가면은 요 쪽번호가 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원문자 안에 숫자가 들어갔는데 요 쪽번호 매기기 있어요. 눌러서 어느 쪽에 요쪽 끝이에요. 그치? 줄표가 빠졌습니다. 요거 빼야 돼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1, 2, 3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1, 2, 3이에요.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근데 6으로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 여기 옆에 보면 3번호 시작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쪽번호를 몇 번으로 6번으로 넣어주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6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번의 제목을 할 때 모두 같이 해주시면 좋다. 머릿말하고 쪽번호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거. 그죠? 그것도 같이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본문. 커서를 요 지자 앞에다 넣어주고 문단 첫 글자 장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커서가 지자 앞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서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이쪽에 있어요. 여기 어디 메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가서 몇 줄? 2줄입니다. 2줄에 글꼴이 여기 나와 있죠. 글꼴이 뭐예요? 궁서.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궁서로 바꿔주시고 여기 면색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면색을 뭐로 바꿔요? 노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2줄을 글꼴 궁서 면색이 뭐예요? 노랑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림을 5번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본문에 아무데나 커서 클릭해 놓고요. 입력에 가서 요 그림에 눌러줘서 그림 5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문서에 포함이 꼭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네, 열기 눌러주시고 대강 크기를 맞춰서 그냥 그려주세요. 일단은 근데 잘라야 돼요. 누구만 남기게 요 그림만 남기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르기 눌러서 한 번에 못 자르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 흰색 공간이 좀 많이 안 보이게 잘라주시는 게 그림이 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빈 공간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크기 얼마? 40에 40입니다. 40에 40에 눌러주시고 그쵸? 40에 40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 여백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바깥 여백 왼쪽을 1호 하라 그랬죠? 바깥 여백의 왼쪽을 얼마로? 1호 지정해 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끝나는 요 부분이 요 글씨에 요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딱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요 맞춰서 딱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끝나는 부분이 맞는지 봐야 돼요. 고더, 산주, 저스심 맞죠? 그리고 요 밑에도 맞는지 봐야 돼요. 오타가 있다 그러면 여기 밑에가 좀 안 맞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좀 잘 안 맞아 그럴 때는 그림을 클릭하고 방향키로 조금씩 이동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 대신 여기 안에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나 뭐 한 줄을 빼먹었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세 군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여기 요 부분의 글자 모양 그 다음에 이쪽에 표 위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 그리고 요 표 아래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요거는 다 어디 가서 이제 바꿔야 되는 거냐면 글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지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부분부터 여기 저 범위를 쭉 지정을 하고 특수 문자까지 커졌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범위 지정해서 궁서 18로 먼저 바꾸세요. 이 부분을 궁서에 18로 일단 바꿔주고 나서 해제하신 다음에 이 특수 문자는 빼놨잖아요. 생성부터 끝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 하얀색에 글자 색깔이 하양이 들어갔고 음영이 빨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요 글자 모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색은 흰색, 음영색은 뭐예요? 요 빨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자 색깔 흰색, 음영 색깔 빨강.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여지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빈 공간까지 범위 지정하면 이 빈 공간에도 빨강이 나와요. 그러면 감점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표 위에 있는 제목도 궁서의 18이에요. 이 부분도 뭐로 바꿔준다? 궁서의 18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따로 요 기울임이라고 하는 게 이 특수문자는 기울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범위 지정해서 먼저 일단 기울임, 요게 기울임이죠. 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요 지자체까지 들어가 있어요. 서비스. 이거 별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만 강조점이 체크 모양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따로 지자체만 따로 범위 지정해서 글자 모양에 여러분들이 요 강조점은 요 확장 탭에 가야지만 있어요. 그래서 요 강조점을 체크 모양. 글자 모양에서도 어디 요 확장 탭에 가야지만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시 서비스만 범위 지정하셔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확장의 강조점 뭐예요? 체크.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있는 여기도 서울특별시 범위 지정하고 도듬의 24예요. 일단 도듬의 24를 눌러주시고 진하게 하고 오른쪽 정렬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장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것도 글자 모양 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본 탭에 가면 여기 장평 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105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되는 게 장평,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강조점, 그죠? 강조점,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음영색, 강조점, 그 다음에 음영색이라고 하는 거는 다 어디 들어가서 바꿨다? 우리가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변경을 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이 문단 번호 모양이에요. 요거 요 문단 번호 모양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 틀리지 않게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가서 요 문단 번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 번호 모양을 하실 때는 여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1수준은 요게 있는 가하고 나가 1수준이 되는 거고요. 2수준은 요 기역 니은, 요 밑에 있는 기역 니은이 2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줄간격이 이제 180이 있는데요. 미리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기만 딱 미리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줄간격을 얼마로? 180으로 변경을 미리 좀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글머리표 및 요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요쪽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글머리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셔서 지금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글머리표가 아니라 여기 문단 번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가 1수준이고 얘가 2수준이에요. 그래서 1수준, 2수준에 있는 모양이 똑같은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맨 첫 번째 거 눌러주세요. 눌러서 여기 사용자 정의 들어가면 1수준. 1수준의 번호 모양은 지금 뭐예요? 가나다 할 때 요 가예요. 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번호 위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번호 위치에 들어가서 크기가 얼마? 20에 정렬이 뭐다? 오른쪽.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1수준, 가나다, 그 다음에 가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누구예요? 2수준이에요. 그래서 2수준을 선택하고 나면 지금 2수준의 번호 모양은 원문자 안에 기억이에요. 원문자 안에 기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이 있어요. 이 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번호 서식에 가서 커서를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점이 없어집니다. 이 점 나오게 하시면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문자가 나오면 점이 있는 부분을 지워야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고 너비가 이 수준의 위치는 30이고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설정을 누르기 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점이고 기억인지 그죠? 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 보신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설정. 그러면 일단은 다 1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수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서식에 눌러주게 되면 맨 끝에 한 수준 감소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 그다음 다시 가서 이렇게 또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 눌러서 한 수준 감소를 하시게 되면 가점 기억 니은, 나점 기억 니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내용을 좀 이렇게 다 써놓은 다음에 범위 지정해서 요 글머리 펴미 문단번호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눌러서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조 스타일, 그 다음에 표하고 차트, 그다음에 이쪽에 수식하고 도형, 그 다음에 3쪽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체크 필수니까 시간 체크를 한번 해보고 내가 시간 안에 어디 부분을 하고 어디 부분을 못하는지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체크 꼭 필수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빼고 하는 거를 전략을 좀 잘 세워 주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김쌤의 컴퓨터 자격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